아반떼가 이제 풀체인지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26년도에는 아반떼 풀체인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반떼, 그리고 아이오닉2, 그리고 투싼, 그랜저, 산타페 크게 이제 5가지 차량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게 당연히 아반떼라고 생각이 들어요. 판매량이 굉장히 높은 차량이기도 하니까요. 그랜저 다음으로 가장 빠른 출시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아반떼입니다. 그래서 아반떼 풀체인지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드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민호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메인카라고 하는 차량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반떼예요, 그죠? 아반떼가 이제 풀체인지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26년도에는 아반떼 풀체인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반떼, 그리고 아이오닉2, 그리고 투싼, 그랜저, 산타페 크게 이제 5가지 차량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게 당연히 아반떼라고 생각이 들어요. 판매량이 굉장히 높은 차량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올해 이제 현대자동차가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이제 풀체인지가 되는 바뀌는 모델들을 좀 정리해보자면요. 그랜저 페이스리프트는 이제 3분기 출시가 확정이고요. 그리고 아반떼 풀체인지가 3분기 출시 예정입니다. 아이오닉2도 3분기, 투싼은 이제 4분기, 그리고 산타페 페이스리프트는 4분기나 혹은 내년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랜저는 한번 다뤄본 적이 있어요. 자세하게 제가 영상 올려놨고, 그랜저 다음으로 가장 빠른 출시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아반떼입니다. 그래서 아반떼 풀체인지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드려볼까 합니다. 아반떼는 그냥 세대 교체 수준이 아닙니다. 차체 크기와 이제 비율이 이전 세대 모델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해요. 현대차 내부 개발자 얘기로는요, 전장이 약 4765mm로 현행 대비했을 때 무려 90mm 정도가 길어진 사이즈를 보여진다고 하고요. 전폭도 이제 1885mm로 30mm 이상 넓어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이건 단순히 이제 실내 공간만 넓히려는 게 아니고요. 준중형 세단의 기준 차체를 한 단계 이제 올리겠다라는 현대차의 의지로 보여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소나타 사이즈도 당연히 변경될 것이라는 루머도 같이 떠돌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들이 나올 때마다 사이즈를 줄여서 나오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이즈를 계속 키워나가는 세그먼트의 이제 한계성을 뛰어넘는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시작은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항상 크게 만들다 보니까 다른 경쟁사들도 이제 크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들이 보여지는 거죠. 우리 그 중국에서 가보면요, 무조건 롱바디만 존재합니다. 그죠? 중국에서는 먼저 무조건 크게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같이 이제 트렌드를 좀 맞춰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외관 디자인은 최근 현대차가 밀고 있는 이제 최신 디자인의 언어를 따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제 차체를 좌우로 가로지르는 H형 시그니처 주행 등으로 그랜저나 소나타처럼 수평으로 길게 이어지는 라이트 그래픽이 적용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종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소나타, 그리고 아이오닉 시리즈들도 생각이 나고요. 굉장히 좀 안정감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아반떼가 밀고 있는 스포티함도 느껴지고, 기존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대담해지고 그리고 고급스러워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측면 디자인은 이제 불필요한 캐릭터 라인을 과감하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기존의 캐릭터 라인은 조금 약간 오바스럽다라고 생각도 했거든요. 그 부분을 바꿨습니다. 굉장히 잘했고요. 차체 비율과 이제 면 구성 중심으로 깔끔하게 재구성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플러시 도어 핸들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차량급에서 보기 힘든 고급스러운 실루엣이 연출이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전면이랑 측면 보면은 그랜저를 살짝 눌러놓은 듯한. 맞아.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와 소나타를 살짝 눌러놓은 그런 느낌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완전한 패밀리 룩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도 아주 보기 좋습니다. 후면입니다. 이제 차체 폭을 가로지르는 이제 와이드 라이트 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H형 이제 테일램프가 그래픽으로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야간 주행 시에 시인성과 이제 존재감을 동시에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약간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K8도 약간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약간 위는 소나타 같고 아래는 K8 같지 않나요? 약간 다 섞인 느낌이 들긴 하는데, 여기 스포츠 범퍼가 들어가긴 하거든요. 이 범퍼 이제 스포티함을 좀 더 강조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저만 그런가요? 약간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조금 너무 뒤에가 빵빵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확실히 근데 볼륨감도 커지고, 기존 준준형에서 보여주는 그 사이즈보다는 확실히 좀 더 커진 느낌이 보여지긴 합니다.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내에는
이번에 플레오스가 당연히 이제 탑재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최근 그랜저 실내 유출 사진이 풀리면서 이제 플레오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풀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메인 화면에 보이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이제 구글 맵으로 보이는 부분이 좀 핵심이고요. 국내는 이미 네이버가 플레오스 스토어용 이제 네이버 지도 앱 개발을 이제 끝내놨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더 이상 이제 내비게이션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나 그리고 카플레이를 쓰는 일은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UI도 큼직큼직하게 해가지고요. 기존 테슬라보다도 시인성이 좀 좋아 보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테슬라가 사실 UI가 다 너무 조금 해가지고 터치도 힘들고 스크롤도 힘들고 했는데 확실히 신성은 좋아 보여요. 맞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전 세계를 생각해서 디자인을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자국인 이제 현대에서 만들다 보니까 우리 국내 소비자분들의 니즈를 굉장히 많이 충족해서 만들어졌다라고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네, 핸들 위에 이제 계기판 모니터로 이제 내비게이션, 내용 그리고 속도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운전 중에 이제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는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시보드가 이제 좀 자리가 없어지고 그 계기판 사이즈가 커지면서 정보를 많이 싸주기 때문에 프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떠돌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공개되고 있는 시스템은 완전한 플레오스가 아니고요. 플레오스 커넥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레오스 커넥트는 이제 차량의 OS와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새롭게 바뀌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글레오 AI라는 이제 음성 비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트리아 AI라는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탑재돼야 비로소 현대차가 말하는 완성형 플레오스가 이제 구축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아트리아 AI가 28년도 정도에 이제 적용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지금 출시되는 차량은요 완성형 플레오스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게다가 현대기아 차는요 신차 출시 주기가 굉장히 빠른 브랜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업데이트되는 과정에서 커넥트 시스템 자체가 또 바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OS가 처음 적용되니만큼의 초기에는 소프트웨어나 이제 버그, 자잘한 오류들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아반떼 그랜저 투싼 새롭게 나온 차량들이 있잖아요. 이 차량들은 플레오스 시스템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좀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트림별로 이제 보게 되면요 약 한 300만원? 초중반에서 이제 많게는 400만원 이상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너무 비싸지는 거 아닐까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아반떼의 400만원이면 굉장히 큰 가격 인상이거든요. 무려 10%가 넘는 가격 인상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럼 현재 2천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2,800만원 구성을 띄고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 라인업에 대한 가격이고요. 여기에 옵션들을 막 추가한다면 가격이 더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 가격이 2천만원 중반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풀옵션 같은 경우는 3천만원 후반까지도 나올 수 있게 되니까 아반떼가 가성비로 타기에는 모르겠어요. 이제 가성비 차가 아니죠. 이 정도 금액이라면요. 근데 이 정도 금액이라 나오면 이제 소나타로 가지 않을까요? 소나타도 또 바꾸지 않을까요? 그쵸. 그 중간의 시기, 소나타가 바뀌기 전 아반떼가 바뀌었을 때 그 시기에는 아반떼로 가는 소비자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소나타가 조금 더 특혜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브랜드가, 타 브랜드가 좀 특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중국 전기차까지 가격 비교를 또 한다면요, 야 이거 머리 아파지죠. 가격을 많이 이렇게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은 올린다의 비중이 조금 더 큽니다. 그럼 이번에 셀토스도 가격을 많이 올렸으니까 사회초년생은 탈 차가 없네요. 돈을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좀 어렵네요.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제 파워트레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형 아반떼는요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그리고 하이브리드 그리고 LPG 구성 기존 동일하게 이어지는데요. 100% 이제 확정된 건 아니에요. 루머 같은 내용들인데요. 신형 팰리세이드에 이제 적용된 차세대 이제 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 TMED2가 이제 적용이 되고 엔진과 모터 간 이제 전환도 한층 더 자연스럽게 다듬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아반떼에 들어갈까요? 정확한 정보였으면 좋겠네요.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요. 이거 잘못하면 하이브리드 가격이 한 4천까지도 뛰겠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들어간다면 진짜 어려워. 사이즈 커지지, 신규 OS 들어오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선되지 이러면. 근데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차가 돼버려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일단 퓨어 모터, P2 모터가 이제 동시에,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한 모터를 독립적으로 이제 배치한다는 점이 이제 특징이거든요. 퓨어 모터가 하는 역할, 엔진 내부에 위치하고요. 주로 시동을 걸거나 배터리를 충전하는 발전기 역할을 해주는 거죠. P2 모터 같은 경우는 변속기와 이제 결합되고요. 직접 바퀴를 굴리는 구동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더 강력한 출력을 내어줄 수 있다. 이거든요.
있거든요. 이게 아반떼에 들어간다면 대박이죠.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토대로 출시 시기를 살펴보게 되면요, 26년 7월 네, 울산 공장에서 양산 네, 돌입하고요. 국내 출시는 7월 중순부터 이제 8월 초가 가장 유력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소비자분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지금 남아있는 아반떼를 사야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뀌는 완벽한 풀체인지 신형 아반떼를 사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신형 아반떼는 여론이 안 좋긴 하더라고요. 플레오스가 처음 도입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CCNC도 그렇고 오류가 정말 많았잖아요. 베타 테스터가 되는 거다. 너도 가격 인상이 이제 더 이상 아반떼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럴 바엔 그냥 구형을 하는 게 낫다라는 여론도 많더라고요. 아, 진짜 그런 여론이 많죠. 근데 제 생각은 어떠냐면, 오래전부터 이제 자동차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항상 신형이 나왔을 때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꼭 사야 된다, 이런 여론보다는 항상 현대기아 브랜드의 신차가 나왔을 때는 항상 욕을 많이 먹습니다. 무조건 욕 먹어요. 그러니까 맞고 시작하는데 일단 판매는 많이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대안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번에도 역시나 욕을 먹고 있군요. 그래서 지금 여론은 구형이 될 차, 지금 남아있는 재고 차량을 선점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풀체인지 소식 들려오면 저렴한 차량 금액을 내놓잖아요. 지금 혹시 아반떼 특가 있나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아반떼 특가에 대한 견적을 그래도 알려드려야 되니까, 선택은 이제 소비자분들이 해주시는 거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그래서 일단 가장 아반떼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기 렌트 상품을 이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차량은 1.6 가솔린 모델이고요, 모든 등급이에요. 그리고 옵션은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 두 가지가 들어갔어요. 총 차량 가격은 2,589만원짜리 차량이고요. 가격 기준은 60개월 2만 킬로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월 렌탈료 초기 비용을 아예 넣지 않고 0원이에요. 월 비용이 38만 5천원이에요. 오, 진짜 싸다. 장기 렌트죠? 장기 렌트, 각종 세금, 보험료 다 포함이고요. 월 납입료만 내시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반떼가 풀체인지 소식이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아반떼를 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제조사는 빠르게 공급을 해서 다 판매를 해야 됩니다.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타이밍을 노리시는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에 지금 아반떼도 괜찮다라고 하면 정말 마지막 가성비를 누리고 싶으신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양한 견적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반떼가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나온다 라고 하면요,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